2016 대수능 9월 모평 미적분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28번. 뭐지? 뭐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 출제자께서 표현을 조금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9번이 좀 까칠했습니다. 공비가 유리수라고 하고 정수 3개가 주어지는데 첫째 항에 대한 정보가 현재 없다는 것. 30번인 경우는 무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다 여러분이 해결했을 거라고 믿으면서 잠시 뒤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하튼 6월 모평에 비해서 이번 9월 모평인 경우는 28번 문제는 그 난이도가 지난 6월 모평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듯한 느낌이 있고 29번도 조금 더 어려운 듯한 느낌이 있고 30번은 좀 쉬운 듯한 느낌입니다. 뭐 그렇게 보면은 28, 29, 30 세 문제 전체의 그냥 평균 난이도 있잖아요. 이건 얼추 비슷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8번이 여의치 않아 지나가는 사람 많을 테고 29번은 보통 등비급 수니까 이건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다급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찌 해결했느냐가 이번 그 미적분 문항 3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29번이 그러니까 난도상으로는 대단히 어렵지는 않으나 중간에 그 판단 문제 때문에 헤맨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28번 도대체 뭐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어쨌든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도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항상 다음 같은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읽은 다음 떠오르는 것들을 막 뭘 해나갈 수 있는데 조금만 참으시고 다 읽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연립할 수 있냐, 요 생각이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 되고, 연립이란 말은 주어진 조건들을 읽을 때 더 선명하고 더 간단한 쪽을 먼저 돌파하는 것이 연립방정식 따위를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 확인했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풀지 마시고 전체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정보가 연결되는지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연결고리들을 생각해 볼게요. 자, 첫 줄 3차례입니다. 3참수란 말은 여하튼 구체성을 띠는 함수입니다. 근데 뒤에가 봤더니 미분가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지? 이렇게 돼요. 그럼 당장에 G를 F로부터 푸는 것이다 해서 F를 결정하면은 F를 가지고 G로 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모르는 그 녀석을 아는 녀석의 정보로부터 찾겠다. 됐죠? 다음. 미분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둘째 줄에 쓰여진 여러분 입장에서는 셋째 줄에 쓰여진 이 항등식을 논할 때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미분하는 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이게 도함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검색할 범위는 저놈의 미분까지다 해서 F'X는 그대로 G'. 으로 묶으면 1 빼기 시컨트 제곱에 Gx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식에 요 괄호수를 살펴봤더니 그거는 그야말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과 같았기 때문에 너를 마이너스 하시고 G'X 하시고 탄젠트의 제곱에 Gx라고 써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어쨌든 얘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가번 나번 조건들을 더 읽기로 하고 이 식하고 이 식에다가 F', 좋아, F' 이 두 개씩다가
가번나번 정보를 집어넣으면서 해석해보자는 말입니다. 우선 말이죠. 가번에는 f의 조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 두 조건이란 말은 f 함수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고, 됐지? 그러니까 f 함수는 3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제로이고 파이에서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맥락은 여러분이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여기 주어진 0이라는 숫자하고 파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곳에 집어넣어서 유의미한 정보가 생길 것이고, 이건 두 번 미분인데 두 번 미분한 식까지는 우리가 검색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로부터는 여기로도 갈 길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놈 하나를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나번으로 내려갔더니 아주 쉬운 조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우선 나번 첫 번째 조건에 따르면 사인의 g파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g파이란 자식이 그냥 n파이가 됩니다, 이 말이고, 그럼 이 위에 써 있는 말은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g파이에서 정수파이가 된다는 말이고, x가 파이인 순간을 따져 묻는데 뭔가 파이들이 계속 등장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보에 봤더니 x가 무한 들어갈 때 gx라는 녀석의 극한이 2분의 3파이가 되어 있는데, 당장 이건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곳이랑 연결시킨다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g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파란색 요놈 가지고 여기 적용시켜서 2번 할 거고, 이거 가지고 여기 적용시켜서 3번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체 주어진 조건 상황이 기본적으로 정돈이 돼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식의 적용 대상이 뚜렷하게 없어, 그지? 해서 이곳에서 x 대신 0을 대입하는 f 프라임 제로하고 파이를 대입하는 f 프라임 파이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곳에 gx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다가 0을 그대로 넣었더니 마이너스 하시고 g0 하시고 탄젠트 제곱에 g0인데, 요놈 1번 조건식이 들어감에 따라서, 잠깐 기다려. 죄송합니다. 천천히 1번입니다. x가 0인 지점을 해석하러 들어왔습니다. f0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g0가 그대로 탄젠트의 g0와 같습니다. 그 1번식을 여기다가도 또 넣어봤는데, 그렇게 넣었더니 f 프라임 제로가 마이너스 하시고 g 프라임 제로 하시고 탄젠트의 g 제로가 돼 있는데, 탄젠트의 g 제로가 그냥 g 제로이기 때문에 너가 g 제로의 제곱, 그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다시 0을 넣고 0을 넣었더니 탄젠트의 g 제로가 그대로 g 제로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순간 얘가 질문에 해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의 요지가 마이너스에 f'0를 찾으면 이걸로 정답이 될 거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0지점을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파이입니다. 파이. g파이가 n파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원래 함수식에다가 그놈을 대입해 봤더니 f의 파이라는 녀석은 g파이는 그대로 n파이고, 요놈에 들어가면 n파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죽어버립니다. f파이가 g파이랑 같아. 물론 그놈은 정수파이야. 됐죠, 여러분? 다음 이곳에 또 파이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걸 집어넣었더니 f 프라임 파이란 자식이, 요놈 g 파이가 또 n 파이이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너 제로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지점 조건을 해석해 봤고 파이점 조건을 해석한 결과 지금처럼
f파이는 n파이가 되는데 f' 파이가 제로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요거 하나가 남아있고 남은 하나를 전제로 요 조건이 남아서 뭔가 f 조건이 어마무시하게 생겨나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됐죠? f 더블 프라임 파이가 제로고 f0는 제로인데 여기로 봤더니 f 프라임 파이마저도 제로랍니다. 그럼 당장에 말이죠. 이 상태에서 fx 함수를 생각해 보면 파이점에서 기울기는 제로고 이계도 함수의 함수값마저도 제로이기 때문에 a 곱하기 x 빼기 파이의 세제곱 하시고 더하기 상수항이 필요해지는데 f파이가 그대로 g파이이기 때문에 얘를 n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n은 정수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스텝 1단계에서 우리는 fx 함수의 1단을 찾았고 됐죠, 여러분? 그리고 질문이 무엇인지도 확인했고 그러면 a 값하고 n 사이의 관계만 추적하면 곧 정답이 나타납니다. 됐죠, 여러분? 남아있는 조건은 오직 얘입니다. 그럼 그냥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gx가 2분의 3파라고 한다는 말은 얘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인데 gx가 1분의 3파에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 사태가 달라질 것이고 그러나 그 함수가 같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무한대로 갈 때 요놈의 무한대로 갈 건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건지가 결정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만 이 수준에서 그냥 답이 확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최고차항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길이 없고 잠깐 그러니까 gx의 저 점근선을 해석하기 위해 gx 빼기 탄젠트에 gx라는 놈이 있는데 이 우변의 모습이 합성된 모습이고 그러면은 새로운 함수 hx 함수를 x에 빼기 탄젠트 x라 할 때 fx라는 녀석이 h 속에 g가 합성되어 들어간 모습이고 그럼 결국 hx 함수를 찾기만 하면은 얘가 x좌표일 때 얘가 y좌표가 되는 거니까 그놈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됐죠? h 함수를 미분해 보면 1 빼기 시컨트 제곱의 x가 될 것이고 시컨트 제곱은 기본적으로 1보다 큰 합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감소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특별히 x라는 녀석이 n파이가 되면은 그 순간에 얘가 제로가 되면서 h 프라임 그 n파이 h 프라임의 x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미 h에다가 n파이라는 놈을 그냥 대입한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 n파이를 여기 넣고 여기 넣으면 이게 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순간에 h의 x라는 녀석이 그냥 n파이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말이죠. hx 함수의 개형을 찾아 그려볼 수 있는데 이분의 파이가 정근선이고 파이점이 있을 것이고 2분의 3파이점이 있을 것이고 2파이점이 있을 것이고 2분의 5파이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gx가 2분의 3파이로 수렴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 근처를 탐색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전 hx는 줄기찬 감소함수인데 특별히 n파이점에서는 기울기가 제로고 함수값은 그냥 n파이와 같답니다. 그렇단 말이지 요 2분의 파이와 파이 구간에서는 n파이는 오직 파이 하나가 있는 거니까 파이에서 함수값은 파이가 되고 거기서 기울기가 제로가 되고 감소하는 구조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가 될 것이고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가 되면 이번에는 그곳에 있는 n파이는 2파이고 여러분 그대로 h 함수 집어넣으면 그게 곧 2파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 기울기 제로를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로
hx라는 함수를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x좌표로 gx를 재분하면 y좌표로 fx가 나온단 말이고, gx 함수가 미분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점근선 넘어가는 순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gx가 놓일 수 있는 구간은 이곳, 이거나 이곳 되겠습니다. 됐지? x가 뭐한다 할 때 gx는 2분의 3파이로 간다? 2분의 3파이로 간다? 점근 상태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은 두 가지가 되고, 이쪽 상태일 수도 있고 이쪽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당장 말이죠. 기억번 상황이 되면은 x가 무한대로 할 때 g는 2분의 3파이로 가기 때문에 이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 빠질 거니까, x가 무한대로 가는 그 조건에 의해서 fx란 녀석이 반드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고, 이쪽 상황이 되면은 오른쪽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위로 한없이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는 f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기억번 범위 안에 gx가 놓이면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반드시 음수여야 되고, 이때는 양수로 생겼다는 말씀. 됐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구간에 놓이게 되면은 g파이란 녀석이, 이 구간에 있는 정수파이는 오직 파이 하나인 거니까, 이게 파이란 말이고, 이 구간으로 오면은 정수파이는 2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마자 게임 끝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이미 f파이가 g파이랑 같은 n파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fx를 이렇게 써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잠시 한번 써보면 fx 함수가 a 곱하기 x 빼기 8 세제곱 더하기 n파이 꼴이었는데, 당장 말이죠. 요 기억번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요 놈의 자식이 그냥 파이가 될 거고, 그때 f0가 제로였기 때문에, 됐죠? f0가 제로였기 때문에 f0는 마이너스 하시고 a의 파이 세제곱 더하기 n파이였고, 요게 제로니까 a란 짝이 파이 제곱분의 n인데, 당장 이 기억번 상황이 되면은 이 n의 값이 1이라는 말씀이고, 그 순간 a는 파이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음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여기는 탈락이고, 요게 2파이가 되면은 여기 2가 들어가기 때문에 a 값이 파이 제곱분의 2였습니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fx 함수가 드디어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a 값이 파이 제곱분의 2가 되고, n은 어차피 2였던 거니까 이런 함수로 fx가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 됐죠? 이걸 가지고 우리 질문의 답이 미분에서 0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취하려니까 그냥 암산 처리해보면 3이 내려와요. 파이 제곱분의 6이에요. 파이 제곱이 약분돼서 사라져요. f0가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입니다 해서 이렇게 답을 결정하면 최종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다시 여기를 독해할 때 어쨌든 천천히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하고 0에서의 상태하고 파이의 상태를 정돈하면 fx 1단이 결정되고 질문도 무엇인지가 처리됐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저 2분의 3파이로 가는 순간만 해석하면 끝이고, 그 부분 추가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요 그림까지 가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8번 거의 킬러급 문제로 할 수 있는 최고 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9번입니다. 첫 장이 양수랍니다. 익숙한 얘기입니다. 공비가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의 정의 여러분 아시죠? 네. 서로소인 두 정수의 비율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수열 A의 급수가 수렴되어 있다 하고 이건 지금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말이고 실제로 그놈을 찾으면 1 빼기 R분의 A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첫장하고 공비를 결정하면 정답이 될 건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이런 맥락대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첫장 A, 그 다음에 AR 제곱 점점점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가버려 봤더니 첫장, 둘장을 찾아서 10보다 작아져야 된다 하는데 이건 지금 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됐죠? 나발이 갔더니 정수항이 3개인데 그들의 곱이 2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금방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항이 정수이고 거기에 공비를 곱해서도 정수이고 다시 공비를 곱해서 정수가 되는 이웃하는 세수가 정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이 세 마리를 모두 곱해서 NR의 세제곱이고 이게 216인데 여러분 216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6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N 곱하기 R이 6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린 보통 말이지 이런 등비수열을 생각할 때 정수 3마리가 나타나는 장면을 첫장 정수, 둘장 정수, 셋장 정수, 그럼 넷장부터 안정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을 살짝 부러뜨리는 어떤 요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누구나 일단 그냥 그렇다고 가정하고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쨌든 NR이 지금 6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보면 얘는 아직 모르겠는데 어떤 정수고 요 놈은 6이고 요 놈은 6 곱하기 R인데 N이란 놈은 정수고 R이 유리수이기 때문에 요 부분의 해석이 여의치가 않아. 그지? 왜냐면 유리수라는 것은 서로 서인 두 수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자체 안에 미지수가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N으로 풀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R을 N분의 6으로 쓸 수 있냐? 요게 지금 이 문제 풀이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맞아 요놈 부분은 뭐라고? N제곱분의 636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때 말이지 서두르지 말고 지금 공배 범위가 그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N이란 놈의 절대값은 6보다 커야 하고 됐죠? 만일에 얘가 첫째 항이라면 얘네 둘을 서로 더해서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당장 N의 절대값이 6보다 크고 첫째 항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N하고 6을 더하게 되는데 다시입니다. if입니다. 요게 지금 첫째 항이라면 해봤습니다. 그러면 N 더하기 6이란 놈이 만들어질 건데 이 말의 뜻이 그러면 이미 12보다 커요 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첫째 항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첫째 항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항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럼 그 앞수를 잠깐 추적해보면 공비가 현재 n분의 6이기 때문에 6분의 n을 찾아 곱하면은 여기가 지금 6분의 n제곱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너가 A1이면 참 좋겠는데 아직 그것도 모릅니다. 어쨌건 떠듬떠듬 한 번 정리한다고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써낼 수 있고 요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6분의 n제곱이 나타나서 그놈이 첫째 항인 경우가 있겠지. 다만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정수의 정수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정수이지 않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럼 저놈의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n은 절대로 6배수가 될 수 없는 노릇이고 여기 표현 이곳에서 이게 정수이기 때문에
n제곱이 36의 약수되겠습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n제곱 아니잖아요. 이 r제곱 n 한번 약분, 죄송합니다. n분의 3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수인데 36을 나누어서 정수가 되는 거니까 후보 1, 후보 2, 후보 3, 후보 4, 후보 6, 5, 이 또 얼마에게? 12, 18, 36, 이와 같이 규정되고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 n의 절대값이 6보다 크기 때문에 쓰지 말걸. 어쨌든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n은 절대로 6배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랬군요. 되겠습니다. 그러자마자 상황은 두 가지가 되는데 n이란 놈이 9일 수도 있고 n이란 놈이 마이너스 9일 수도 있는데 n이만 9라면 이놈의 자식이 6분의 80일이 되고 2분의 27이며 n은 9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이 10보다 작아야 된다는 가번 조건에 당장 위배돼서 지었습니다. 마이너스 9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는 그대로 제곱을 6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 27이고 둘 짝이 마이너스 9가 되면서 얘네 둘을 찾아다 하면은 2분의 9가 되고 이 조건은 상황을 충족시킵니다 해서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첫 장이 2분의 27이고 공비를 찾아보면 공비란 녀석이 n분의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금방 산수가 가능하고 최종 정답에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포인트는 일단 그렇게 해서 요 조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했다는 것.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공비라는 자식이 지금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n은 정수고 r은 유리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석함이 훨씬 더 현명한 태도라는 말씀. 됐죠, 여러분? 네. 다음은 말이지. 참고로 이런 의문이 생긴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가 3개라는데 진짜 이웃하는 세수로 정수 맞아? 혹시 이 중간에 안정수가 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있다 치고 잠깐 블랭크가 있고 nr이란 놈이 있다 치고 가다가 또 막 블랭크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수도 있는데 세제곱? 그러지 말고 이 중간에 어느 하나가 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진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쓰고 보면 얘네 둘이는 서로 소이기 때문에 n이라는 수가 p 세제곱의 배수꼴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동일한 맥락대로 여기를 가보면 이건 또 제곱이기 때문에 n이라는 수는 p 제곱의 배수이기도 하답니다. 그럼 만일에 여기를 생각해 보면 n 곱하기 p분의 q, 왜냐면 이게 nr일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수가 아니고 얘 정수, 얘 정수, 얘 정수, 이런 구조, 즉 중간에 하나가 껴서 정수가 아닌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 이 말은 얘네들이 서로니까 절대로 n은 p라는 수의 배수일 수가 없습니다. p제곱마저도 p의 배수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블랭크가 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 점을 참고로 확인해 봐 주시고, 물론 실제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그런 의구심이 없었을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포인트는 여기 있었다는 거. 네, 29번 했습니다. 3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런 선택을 했던 저런 선택을 했던
결국은 퍼즐이 들어맞게 생겼는데 그 미묘한 지점을 중간중간에 잠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미분가능이고 G는 연속인데 이런 조건식 하나가 주어지고 뒤에 가봤더니 그 G를 1, 2의 구간에서 적분한 거하고 X, GX를 적분한 것이 주어지고 X에 2의 fx승이 곱해져서 적분된 건 뭐냐? 이렇게 질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끝까지 다 읽고 나면은 결국 2의 fx승을 찾으란 말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되돌아와 보면 여기 지금 로그이기 때문에 gx라는 놈을 f랑 관계 맺는데 2의 fx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변 처리하면은 2의 fx승 녀석이 요 분수식과 같고 f를 한쪽 동네로 다 몰겠다고 생각하면서 1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를 선언하면은 이게 곧 gx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두르지 않고 조금만 이 흐름을 추적해 보면 요놈식 좌변을 잠깐 써봤을 때 2의 fx승 이걸 그냥 전개를 해본 거예요. 더하기 하시고 x 곱하기 2의 fx승 곱하기 f 프라임 x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함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전부가 말이지 저거 미분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전체 맥락대로 생각하면은 얘가 이리 오세요. 뾰로로로로롱 가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해서 말이죠. 아예 2의 fx승 녀석을 새로운 함수 hx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은, 치환하게 되면은 결국 gx라고 하는 녀석이 너가 h잖아, 그지? 넌 뭐라고? x 곱하기 h 프라임 요렇게 생겨온 함수에 지나지 않고 요거는 살펴보니까 이것도 너무 쉬워요, 그죠? x 곱하기 hx라는 이 함수의 도함수가 gx에 지나지 않고 질문에 와서 얘를 그냥 hx로 바꿔치기 하면은 사실은 f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긴 한 건데 h 함수로 치환하는 순간 식이 매우 간단 명료하게 g는 x, hx의 도함수와 같고 그럼 너도 h 정보로 바꾸자 해서 h의 1이 얼마냐 이걸 찾아봤더니 당장 여기다가 1이 들어가서 4ln이가 들어오는 순간 너 16입니다 해서 이 조건 1번 이 조건 2번 이제 문제를 풀면 곧 한 2분 만에 게임이 끝나겠습니다. 얘를 여기다 살짝 집어넣어봤는데 이 함수의 도함수의 적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x 곱하기 hx라는 녀석에다가 1 넣고 2 넣고 계산하면 그만이고 2배 하시고 h2에서 h1을 뺄 건데 h1이 그냥 16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써. 이놈이 지금 34여서 16을 이항시켜서 했더니 50인가요? h2가 25가 되겠습니다. 해서 1번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여기로 와봤는데 요 gx라는 녀석이 x에 hx라는 녀석의 도함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x에다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의 적분은 부분 적분이 될 것이고 요 놈을 u라 하고 요 놈을 v'이라고 하면은 u'이 그냥 1이고 v가 x의 hx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정돈해보면 uv를 곱해서 x제곱에 hx가 될 것이고 1, 2 계산할 것이고 빼기 뒤쪽 이래서 여기까지 x 곱하기 hx의 계산 결과 적분 결과 이게 지금 53인데 해놓고 보니까 얘가 그냥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하는 정답은 이놈의 숫자를 대입하면서 4배의 H2 빼기 H1에다가 너마저 넘겨 뺀 53을 하면은 요게 내가 찾은 정답이었다 이 말이지. H가 25이기 때문에 이건 100이냐? 빼기로 너 16이냐? 53이냐? 그럼 100 빼기 69냐? 그러면 31이냐? 해서 이랬군요. 괜찮아요? 네. 이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장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선생, 처음부터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약간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조금만 부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gx가 그렇게 쓰였으니까 요 놈대로 여기다 넣어서 1에서 2까지 2의 fx승에 괄호 속에 1 더하기 x의 f'x의 dx를 계산해서 34가 나온다는 말인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걸 통째로 읽어서는 전혀 얘랑 맥락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전팅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인테그랄 하시고 1에서 2까지 2의 fx승 적분 2랑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 곱하기 2의 fx승 곱하기 다시 f'x를 적분한다. 그러면 34가 되겠지 하고 너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너부터 하기로 하고 너는 이걸 알아냈단 말이지. 2의 fx승의 도함수 꼴이기 때문에 부분적분이 벌어질 거다 생각하고 x 곱하기 2의 fx승에다가 1, 2 집어넣고 빼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2의 fx승의 적분 결과로 이게 34가 될 건데 앞에 얘가 살아서 얘 둘이 지워지면서 이런 느낌이 있었답니다. 이해가죠? 근데 사실은 이걸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는 이 처지를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처음에 이 꼴을 보고 뭐라고? 너가 너의 미분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요 아이디어 하나를 잠깐 생각해 봤다는 말씀입니다. 됐죠? 조금만 여유 있게 바라봤으면 이게 해석돼서 심플하게 풀렸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불가피하게 왔다면 이 조건은 아까 거기 썼던 그식하고 똑같고 여기에다가 또 그식을 집어넣으면 또 분해시켜서 각각 적분하면서 조건 하나를 더 찾게 되고 그걸 해보면 얘가 그 중간에 또 나타나면서 조금 고통스러운 계산이 진행되면 여하튼 퍼즐이 꿰어 맞춰지면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30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세 문제의 해설을 모두 마쳤는데요. 28번. 아무리 생각해도 28번. 근데 30번하고 28번이 어찌 보면 연립한다는 차원에서는 맥락상 다 있고 이 30번에서도 질문 쪽을 먼저 바라보면은 이 2의 fx승이 이곳에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충분히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반드시 고난도 문제를 풀어나갈 때 물론 저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문을 끝까지 다 읽고 조건들을 연립하겠다는 생각 어느 쪽이 더 쉬운지 어떻게 정보가 연결되는지 여기에 주목하시면 여러분 손이 가다가 덜커덕 막혔던 그 모든 지점이 다 연립, 재구성을 시도해서 돌파되었다라는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총평원에서는 마지막 시간에 모아 정리하기로 하고 여러분 어쨌건 수고 많으셨고 한번 꼭 점검 바라겠습니다. 되시죠 여러분? 21번 실수한 친구, 15번 이상하게 푼 친구, 그리고 나면 28번, 30번이었습니다.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